지금 총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여야 대표들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어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의 대선 당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후보 단수 공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매번 정말 입이 쫙 벌어지는 공천이 나오고 있질 않느냐.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이렇게 쏘아 붙이는가 하면 이 검사 가산점도 주던데 검사 독재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고검장 신분을 유지하고 징계받고 온 사람을 띄워주고 있다며 20% 가산점을 준 것을 겨냥했습니다. 어제 이성윤 전 서울 고검장은 경선에서 승리해 전주 의뢰 공천이 됐죠. 이재명 대표 역시 밀리지 않았습니다. 백주 대낮에 돈봉투 받는 장면이 찍힌 후보도 공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우택 의원 공천을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이자 입틀막 공천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분신, 삭발까지 하는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면 되겠냐. 장일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의 분신 시도,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삭발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 공천은 불가피하게 소리날 수밖에 없다. 언론들은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물 썩는 소리는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야의 공천, 양당 대표의 설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님. 네. 뭐 어쨌든 저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뭐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는 것이 정치라서 그게 뭐 대단하다고 보지 않은데 문제는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공관위원장과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을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은 완전히 뭐 이재명 대표의 마치 꼬봉인 것처럼 느껴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또 자기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조차도 당 대표가 무시당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천 시기에서 합리적인 공천만 할 수 없는 거고 부작용은 생길 수 있기 마련인데 실제로 그 부작용들은 어찌됐든 결과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부작용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불이 꺼진다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의 부작용들은 슬슬 불이 더 붙어갈 지점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보여집니다. 저 신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당의 지금 공천이 굉장히 그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시끄러운 공천, 국힘은 뭐 이제 최근에 뭐 분신, 삭발 뭐 이런 소요도 있었습니다만 예년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그 시끄럽지는 않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그런 공천 과정을 갖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시끄럽다고 해서 그거에 실점 요인이 되거나 조용하고 안정된 공천이라 그래서 득점 요인이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민주당의 이 시끄러운 공천이 만약 시끄러운 이유가 쇄신하고 혁신하는 공천이어서 시끄러웠다면 그거는 실점이 아니라 분명히 득점 요인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개파 공천, 사심 공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현역 물갈이 비율은 이번에 떨어질 거긴 합니다만 현역 의원 숫자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물갈이도 그렇게 과감하게 하기가 힘들었고 4년 전에 물갈이를 세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선 중진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고 초재선 의원들이 많아서 더더욱 그 자르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그 2달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판으로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지지율도 역전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 판이 그대로 가겠는지 하는 거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이 민주당의 이상하고 수상한
납득하기 힘든 공천의 끝이 어디인가. 그걸 제가 어제 왜 그 김혜경 그 여사 배우자 부실장 공천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당 안팎의 비판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계속 공천을 갖고 가는 그 근저의 자신감이나 뭐 믿는 구석이 뭔지 그게 되게 궁금해져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작정입니다. 네, 우리 김두수 단장님은요? 일단 대한민국 정치판이 양당제지 않습니까? 네. 이 양당제 국가 중에 중앙당이 공천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네. 이 중앙당 공천을 하는 한 이 사태는 항상 반복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뭐 조용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좀 더 핵심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데 중앙당 칼질이 벌어지는 한은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하든 뭘 공천을 말하든 이 현상은 계속된다. 국민들 입장에서 막 국회의원들 문제다 말하고 그래서 물갈이 50% 시켜도 결과적으로 또 다음에 또 물갈이 50%를 요구하는 거 마찬가지로요. 그 물갈이 안 한 이번에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63%를 넘어섰고 재선되는 이율이 그다음에 3선 이상 중진급은 지금 30명 중에 23명이랑 공천돼 가지고 7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로 우리 20년 동안 물갈이 50%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상대당의 공천에 대해서 온갖 유튜브처럼 평가를 하고 막말을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또 민주당의 지금 공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사천이라고 하는 근거가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이런 공천도 이해 안 되고 국민들이 또 이런 당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4년 동안 국회의원 욕 실컷 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반복돼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 적어도 제3당을 만들어줘야만이 정치의 견제 군행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새로운 정당 개혁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초를 마련해 주려면 이 공천 보고 맨날 욕하고 저렇게 한다 이런 행태를 해서 그 사람들 또 그중에 누가 덜 나쁘냐 그러면 뽑아줘봤자 똑같다. 이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신은규 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의 정치가 너무나도 좀 국민들에게 신물이 난다라는 평가는 뭐 오래된 평가고요. 뭐 이번 총선도 별반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삼지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양당이 이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삼지대가 떠오르지 않는 이 한국 정치의 이 안타까운 현상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남은 과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이번 양당의 공천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건 전형적인 수호 공천이다. 한쪽에서는 정권 수호하려고 안정적인 뭐 무소음인지 그런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당에서는 당대표 수호하려고 지금 수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칼질들이 들어오면서 저항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21대 국회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은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못했고 비겁했고 국민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또 다시 22대 국회에서 선수를 하나 더 쌓아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그 국민들의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또 먼저 들고요. 또 하나는 양 당이 서로 각자의 혁신의 몫을 하면서 국민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혁신은 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평가만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국민이 해야 될 평가의 몫을 정치인들이 월권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기대마저도 접게 만드는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정치로부터 이제 환멸을 넘어서서 그냥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끔 서로 유도하는 그런 저는 막장 공천을 지금 하고 있다. 전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여야 대표들 이제 본격적인 현장 행보 오늘부터 더 가열차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총선에서 갑, 을, 병 세 지역 모두 패했던 충남 천안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오늘은 이제 충북 청주로 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종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은 후보
지원 사격을 했고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 국힘 후보로 도전하는 김영주 후보가 나오는 영등포 갑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과의 그 1대1 구도 여기에 지금 보면 여론조사 이런 게 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형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는 것도 있는데 여야 대표의 지원 유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양당제 국가에서는 선거에 이기려면 51%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1%를 얻는 거는 자기 지지층만으로 51%를 얻으면 좋지만 대체로 두 당이 평균 35% 선 전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15% 또는 10% 정도를 중도적이거나 또는 교차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천도 좀 잘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혁신도 해야 되고 당대표의 어떤 이런 행보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두 당은 서로 뭐냐면 상대를 저격하고 상대를 계속 깎아내려서 저쪽보다는 내가 잘한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 저쪽을 심판해 주세요. 심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움직이는 국민, 즉 15% 전후의 국민들은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심장을 울리는, 즉 심장에 감동을 주는 쪽의 움직임에 의해서 당선인 여부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51%를 누가 장악하느냐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식 행보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당대표의 움직임은 우선 자기들 지지자들을 이렇게 뭉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별 효과 없다. 또 하나는 그냥 언론의 홍보를 통해서 언론의 노출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들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거는 총선 공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지 정말 국민의 어떤 이런 지금 어려운 민생을 돌보거나 이런 것 아니고 그냥 홍보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게 1대1 TV 토론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KBS, 채널 A, TV조선, MBC 아마 네 곳이 이 양당 대표실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1대1 토론을.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겠다. 게다가 MBC조차 요청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는 것과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 대표가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토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조건 관계가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성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한데 이게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사될 가능성 전혀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을 일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 양쪽의 계산은 그런 거겠죠. 애초에 이 선거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는 그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이 그 정권 심판론이 압도하는 이 프레임으로 계속 선거를 끌고 가려고 했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계속 가져가려고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 쪽을 공격을 함에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재명 대표가 대꾸를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 줄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1대1 토론을 이재명 대표가 저는 받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안 받을 거 알면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우리 이제 그 신인규 변호사나 우리 김두수 그 위원장께서 이제 선거를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손가락질하는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선거의 본질상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 선거라는 게 결국은 상대평가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을 까내려야 자신이 이제 득점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선거 한 번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뒤로 퇴행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굉장히 절박하고 긴장하면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할 걸로 기대를 했지만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시끄럽고 이 문제 있는 공천을 하다 보니 이제 슬슬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여유를 갖고 물갈이도 적당히 우리 특검법이 또 재표결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대부분 좀 살려주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도 참 답답하겠지만 이 민주주의 제도화에서 선거라는 게 이렇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에다가 이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 그렇잖아요. 우리 오랜 경험치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해서 득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오만하거나 오판하면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득점하면서 선거에 승리까지 하는 이런 공식이나 경험칙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참 바꾸어 나가기가 힘든 그런 본질적인 한계를 이번 선거에도 저는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도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통 이제 판세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응하거나 이런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 민생 파탄 이런 거 지적하면 한번 만나서 이렇게 승부를 걸어볼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실책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서 민주당이 당연히 이겨야 될 선거인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 방어에 몰입하다 보니까 당을 유능한 선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실패되어 있는가를 샅샅이 보여주는 전문성의 부족, 행정법 말하자면 정치적 대안,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세, 그리고 그 정책적 대안과 새로운 인물의 영입과 연계되는 그런 전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엎어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무조건 입만 열면 탄핵한다, 무슨 무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무능한 정권을 대하는 민주당은 과연 유능한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대안을 못 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칼춤 추고 날 때도 답도 못하고 바보처럼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당연히 공세 있게 말하자면 대통령 정책실장이든 뭐든 정치 토론하자, 정책 토론하자 기세 있게 얘기해서 판판이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이든 뭐든 무슨 산업 정책이든 비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못하고 슬슬 입만 닫고 돌아다니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게 다 나는 이재명 대표의 자기 리스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토론회에서 말 잘못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신웅기 단장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야 대표의 토론이라는 것이 좀 상시적으로 있으면 참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법 위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발언에 또 제약도 있을 거고 해서 사실 이 토론 자체가 방송사에서 먼저 요청했다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유효한 토론이 될 것인가라는 일단 근본적인 좀 물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토론을 제안하는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서 한번 좀 전격적으로 한번 공세 한번 해보겠다 아마 이런 의도가 상당히 좀 다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전략적으로 자꾸 회피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저는 김영주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것이 결국에는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못할 때는 사실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본인들에게 온 기회조차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는 지금 정부가 못할 때는 야당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당제 체제하에서 그 국민들의 뜻마저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반성과 성찰을 정말 뿌리부터 좀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안 되고 계속 우기면요. 아마 국민들께서는 정부도 밉지만은 아마 이 역할을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전 매서운 심판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준수 선장님, 좀
야당이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두 그 선거 진영에서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통상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런 토론회는 반겨야 될 일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뭐 양자 토론을 하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대선처럼 뭐 정치, 경제 이렇게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외교 뭐 이런 쪽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하든 뭐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냐면 선거 전략으로 제한됐고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앞에도 많이 지적했지만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상식이죠. 이 국민적 상식에서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두 사람이 나오면 이 선거의 초점이 이동하는 거죠. 두 사람의 지도 리더십 이쪽으로 옮겨가면 그러면 한국 정치에서는 또 50대 50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보면 60대 49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50대 59도가 되면 그 토론에 임하는 그 자체로 이미 민주당은 손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는데 문제는 이 여권의 어떤 이런 노력이나 언론 환경이나 이런 데서 마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막 기세를 올리고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뭐 느낌이 우쭈쭈해서 나오는 토론하면 잘할 것 같다는데 실제로 토론의 기술이나 토론의 어떤 정리된 영역을 보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을 거쳤고 그래서 실제로는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략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링에 끌어내야 되는데 한동훈 이재명 간의 그 단독 토론을 할 경우에는 그게 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도 면에서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링에 올리더라도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묶어가지고 공격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수세적으로 몰리는 것은 본인의 신상의 문제와 지금 당이 내부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토론에 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같아 보입니다. 네.